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동방성기의 실적이 내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성장성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377억 원이에요. 초소형주죠.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34억 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50억 내외로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실적이 일단 컨센서스는 약 70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년 70억 정도 실적이 나온다면 그리고 377억 대비해서 forward PL 기준으로 약 5 정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실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기준으로 377억짜리 이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조선 기자재 기업이 내년 정도면 1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저는 조선주 아저씨로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아니면 STX 중공업, 지금은 HD 말이 현대 엔진이죠. 이런 엔진 기업들 혹은 대형주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서서히 소형주들 위주로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KF, KSP 더 소형주로 나갔을 때는 동방성기 이런 기업들, 세진중공업 이런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회사에서도 이 동방성기 내에서도 내년 정도면 100억에 가까운 실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올해 3분기부터 1승으로부터 인수한 그런 1승의 STP 사업군, 그러니까 이 오물 처리 사업 혹은 분뇨 처리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100억 정도의 실적이 나는 100억 정도의 매출액이 찍히는 그런 알짜 사업입니다. 참고로 글로벌에서 유일해요. 독점 산업입니다. STP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특히 해양 플랜트 쪽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앞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 쪽이 50배가량 큽니다. 분뇨 처리기가 50배 정도 큰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 성장적 면에서도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방성기는 STP 그리고 배관 쪽에서 국내 유일로 해양 플랜트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선박 사이클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 사이클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300억짜리가 해양 플랜트에 제공할 수 있는 배관과 STP를 국내 유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프리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번 토요일에 모임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축제를 한번 가셨다가 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중류주, 전통 중류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류주를 좋아해요. 뭐 중류주, 위스키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을 제 취향을 알고 이제 가서 제 생각이 나서 저렇게 사셔서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게 먹고 인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넘어와서 일단 동방성기는 조선 그리고 플랜트용 배관 전문 업체예요. 배관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STP 분뇨 처리기까지 1승으로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선박 플랜트용 배관 그리고 STP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는 것이고, 사실 SP 같은 경우도 전 세계 1등 기업, 그리고 배관 같은 경우도 국내 1등 기업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이 여전히 초소형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사실 세금 이슈로 인해서 자금의 신규 유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섹터 혹은 몇 개 섹터에만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대부분의 sek터, 특히나 이런 초소형주들, 기간에 그런 리서치가 없는 기업들은 수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성장성에 대비해서, 모멘텀에 대비해서 여전히 너무나도 낮은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한국 시장에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업체를 좀 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 정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워낙에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제 가치조차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제 눈에는 상당수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미음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사실
캐파를 약 2배가량 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캐파에서 약 2배가량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내년 정도면 100억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2배가량 증가시켰을 때 200억 가까이 실적이 날 수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피크까지 갔을 때는 200억 정도의 실적이 날 수 있는 것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해양 플랜트 쪽으로 나가게 될 경우 삼박보다 훨씬 더 고 기술력 혹은 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쪽이 해양 플랜트 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아가게 될 경우에는 동방성기의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배관,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는 배관,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STP. 참고로 STP는 이 IMO 규제로 인해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유 처리기라고 해서 선박에는 이제 모든 선박에 분유 처리기를 전부 다 이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유 처리기 같은 경우도 선박의 슈퍼사이클에 고스란히 올라탈 수 있는 핵심 사업부라는 것이고, 1승에서 동방성기를 넘겨준 이유도 이제 워낙에 위치상으로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이제 동방성기가 배관과 STP를 세진중공업에 납품을 하면 세진중공업이 현대그룹으로 납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상으로 동방성기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겼던 것이고, 어차피 대주주는 1승도 그렇고 그리고 동방성기도 그렇고 세진중공업이기 때문에 세진중공업 내에서의 그런 매출은 그다지 이제 차이가 없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세진중공 내에서는 위치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그리고 배관 사업이라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력을 봤을 때 결국 동방성기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충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조선의 슈퍼사이클 혹은 선박 수주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눈초리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장과 낮아졌다, 수주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30%가량의 수장과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벌커라던가 이런 이제 하급이 아니라 LNG선이라던가 암모니아선, 컨테이너, 이제 LNG 추진선 이런 것들만 수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약 15% 정도의 수주량과 늘었어요. 그러니까 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박의 피크아웃이 여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선박을 받은 것들은 이제 3년 뒤에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실적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최소 앞으로 3년 동안은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암모니아선,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수소 추진선 혹은 해양 플랜트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 거기서 MRO 등을 포함해서 군함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 거기서 또 포함해서 해상 풍력까지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 어마어마하게 긴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죠. 일단 유스케일 파워, SMR에서 세계 1위 기업이죠. 유스케일 파워의 지분을 이미 인수를 했어요. 지분의 소량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배관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 LNG 발전소, 풍력 산업 이쪽에서도 배관이 다 들어가요. 여기서도 배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기술적인 발전도를 이미 다 완성시켜 놓고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선박의 슈퍼사이클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는 물론이고요. 여기서 원전이라든가, 원전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수주를 많이들 따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외에는 사실 원전 사업의 수주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없어요. 그중 한국이 대표적이고요. 따라서 원전이라든가 LNG 발전소, LNG 같은 경우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배관, 증기라던가 혹은 그런 물 이런 것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수송시킬 수 있는 그 배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동방성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세진중공업이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제 가장 밀접한 협력사이기 때문에 동방성기도 세진중공업에 인수가 되면서, 세진중공업 자회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그런 대규모 그런 고객사를 풀면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장기적인 면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기업으로서, 초소형주로서 수급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일단 HD 현대그룹으로부터 데카하우스를 세진중공업에 이제 수주를 받으면 세진중공업에서 STP와 그리고 배관 등을 동방성기에 수주를 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세진중공업이라는 강력한 그런 협력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에 따라서 세진중공업의 단숨에 동방성기의 매출 비중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대규모 고객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전에 없었던 고객사가 생겼다는 점에서 내년부터의 매출 성장, 실적의 성장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는 게 지금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해양 플랜트 배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납기, 품질 같은 경우에도 선박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선박의 슈퍼사이클, 그리고 대략 한 2년 뒤, 3년 뒤부터는 해양 플랜트의 슈퍼사이클까지 가게 될 경우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방선계에 대한 분석이었고, 선박의 슈퍼사이클, 조선의 슈퍼사이클, 해양 플랜트, 나아가서는 LNG선이라던가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선,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던가 수소선, 수소 추진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해드렸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해상풍력 설치선이라던가 아니면 MRO를 통한 군함에 대한 진출, 방산에 대한 진출, 해외 진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사이클의 흐름이 굉장히 길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로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선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